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와 함께 기술적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들이 지친다 이제 진짜 시장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가 어떨까 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차트 보면서 분석 내지는 전망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제가 그동안 계속 그 시장에 대해서 다소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차트로만 시장을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만 시장을 보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시장을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하락세로 보이면 내린다고 전망하는 거고 상승세로 보이면 오른다고 전망하는 건데 이제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본다면 일목균형표상으로 봤으면 구름의 저항을 만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죠. 현재 후행스팬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차트가 아니고 며칠 전 지난 수요일 날의 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현재의 차트가 구름에 걸려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 오늘 현재의 차트가 여기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쪽의 저항선, 구름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밀리대려다가 결국은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과거에도 주가가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올 때는 상당히 좀 하락세가 이어졌던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라 그래서 시장이 단박에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기보다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라든지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여전히 중립적이어서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사정이 훨씬 낫죠. 그래서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후행스팬 나름대로 26일 전에 캔들의 지지가 기대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코스닥과 코스피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하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도 코스피는 다소가 좀 부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은 나름대로 선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섹터와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징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 오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갭상승하는 이런 국면이었는데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누릅니다. 예, 이제 주요 이제 전환선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누를 때 반도체는 기회일까요? 일목균형표 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목균형표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갭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면서 이쪽에 갭이 나타났죠, 그죠? 근데 갭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의 양상이었습니다. 이 갭을 메꾸느냐, 그렇지 않고 갭이 메꾸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갭이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는데, 현재로 봐서는 오늘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번 갭을 거의 메꾸는 갭을 필이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세로 인한 삼성전자의 급등이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대 상단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자칫하면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떨어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거나 매수의 기회를 보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면서 일목으로 말한다면 아래쪽에 구름의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더 내려와서 후행스펠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 들어가다가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죠.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RSI가 바닥권이라 모르겠는데 고정지표도 아직까지 바닥권이라는 신호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요번에 사실 오를 때도 그냥 훅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밀릴 때가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대표님 어쨌든 기술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길게 보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네.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짧게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확인해야 될 구간이 있는 거고요. 금리가 그렇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전에도 이제 배당주 얘기하셨는데 은행 보험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지 눈여겨볼 만한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어제 금통위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금융주들은 다소간 좀 밀리는 KB금융지주나 또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다소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소위 시장의 격언처럼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이미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여전히 금리를 올리면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특히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벌써부터 주 3대 금리가 6%를 넘어간다는 좀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금융주들의 실적은 괜찮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들을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 이야기입니다만 차트상으로 봐서 금융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일목으로 봐서 기준선비로 올라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도 주가를 넘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KB금융지주나 또는 하나금융지주는 조금 돌아서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카카오뱅크를 제일 탑픽으로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의외입니다. KB금융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카뱅을 카카오뱅크를 우선주로 보셨고요. 대표님 환율을 한번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1190원을 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처럼 환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는데요. 한번 체크해야겠는데요. 외환시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의 원화 환율은 일목 차트로 본다면 확연한 상승세죠, 그죠? 예를 들어서 후행스팬도 캔들을 넘어섰고 주가는 구름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는 이제 위쪽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가 관건이겠죠. 저는 내내 1,200원 이상 가기에는 위쪽에 나름대로 유리천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딜러들이 심정적으로 봐서 1,200원 이상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물론 전반적으로 투자는 상승세지만 1,200원 정도가 가면은 약간 조심거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1,200원도 대지하는 상태니까 아직까지 한 7, 8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극단적으로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유로 환율인데요. 달러 유로 환율은 계속적으로 유로가 하락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도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한때 115를 넘었을 정도로 엔화도 계속적으로 약세, 달러는 강세, 엔화는 약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등달아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기 기대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추세는 상승세이로되 어느 정도까지가 갈 것이냐, 1,200원이냐, 아니면 1,200을 넘어서서 1,210원, 1,220원이냐 하는 소위 정도의 문제이지 추세가 하락세로 바뀔 거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다고 판단이 되네요. 네, 환율은 좀 여전히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갑니다. 차트의 기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